はい、それでは本日はですね、NPA25 年春学期、オープニング特別講演会に、ご参加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4月になりまして、本当に春の季節になりました。で、本当に春といえば、いろいろな、新しいことが始まる季節っていうこともあり、NPA の方もですね、この4月から新たに、またいろいろな挑戦を加えた形で、スタートをしております。で、そのことについてはまた後ほど、具体的に、ご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春学期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ることで、わかる方も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回から1年の形で、講座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で、NPA としてその通算で数として数えると、今回は第15期目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今、春学期括弧第15期ということで、皆さんに分かりやすいように、示しているような形になっています。で、今日はその、25年春学期第15期のオープニングということで、そこに書いてありますように、3部構成になっています。で、第1部では、東アジア平和連邦を創造しようと、韓国大統領弾劾とグローバル市民教育の展望ということで、とても壮大なテーマとなっています。そしてつい最近ですね、韓国の方での、大統領による戒厳令の発令と、その後のその弾劾の動きなど、本当に皆さん、とても気になっている状況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ちらの情報も踏まえながらですね、グローバルに、市民教育が、どういう形で今後展開していけるかということで、NPA と韓国の方と、どのように連帯できるかということも含めて、今日は考えられる機会にな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れから第2部ではですね、その NPA の、えー春学期から始まる新しいコースの内容の紹介を各コースから、するとともに、新しい取り組みの話もします。で、続いて第3部でもですね、NPA についての活動紹介などがあります。で、本当に盛りだくさんの充実の内容になっていますので、予定時間は一応2時間な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オーバーすることもあるかと思います。なので、いつものようにですね、ご予定がある方などは途中の入退室も自由ですし、もし残って最後までお付き合いいただける方はですね、ぜひ最後まで残っていただいて、一緒に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そんな時間にしていけ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今続々と入ってきている方もいますけれども、早速では第1部の方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最初にですね、今日は、皆さん、ヒデポンの愛称で、よく NPA でも知られているですね、上村秀明さんなんですけれども、NPA の元代表理事で、今も理事を続けてますけれども、ご存知のように、昨年、ですね、衆議院議員に見事当選しました。で、今現在はもう活動を始めていますので、最初その上村さんの、挨拶の、録画をここで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こんにちは。NPA の理事を今もしております。上村秀明です。その他、現在は国会議員としてですね、活動しています。で、この NPA に関しては、発足した当時から関わっておりまして、今回が第15期を迎え、また新しいですね、企画が誕生するということを聞いて、皆さんにですね、頑張って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これは、外から応援ではなくてですね、私もできる限り関わりながらですね、応援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特に今回は、市民教育、市民研究者の育成コースがですね、立ち上がるということで、これは以前に私も関わっていた平和実践コースをですね、より、拡充したコースになるというふうに期待をしております。
NPA は市民が市民として社会に関わりですね、学んでいくコースで、今の日本、あるいは、さらに、国境を越えてですね、グローバルな世界の中で重要な位置をますます占めていくと思います。この機会に、皆さんがですね、また NPA に関わっていただき、さらに、自らの、人生をですね、正しい社会の在り方に向けて前に進んでいかれ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また時々 NPA の企画にも顔を出す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その時にはですね、ヒデポーンとかって言って、歓迎していただければ大変ありがたいなと思います。本当に、この第15期の開始をですね、嬉しく思ってメッセージを送らせていただきます。ミュート。失礼いたしました。ヒデポンこと上村さんからの、メッセージ紹介いたしました。本当に議員になっても、いつものように親しみやすい、ヒデポンでですね、今、本当に、本会議ですとか、それから、各、質問などで、登壇しています。で、その時に、最初に表紙に出てき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アイヌ模様のネクタイを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上村さんのずっと、ご自身のテーマである、そういうマイノリティの人権とか、そういうものをこう背負ってですね、国会に立たれていますので、ぜひその、ネクタイとかにも注目していただきながら、今後も応援していただきたいのと、ますます NPN これから一緒に関わっていただけたら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は、続いてですね、早速、今、NPA の新しい取り組み、市民研究者育成コースの話なんかも出てき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続いてですね、韓国から、チョヒヨン前ソウル市教育官ですね、そして、共存の庭代表の、チョヒヨンさんにですね、東アジア平和連邦を創造しようと、韓国大統領弾劾とグローバル市民教育への展望という、テーマでですね、お話し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チョヒヨン선생님今日はお忙しい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오늘도参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では、고맙습니다. Thank you. はい。では、早速お話の方、お願いいたします。通訳は、ヨンチ先生の方にお願いしています。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じゃあ、ではですね、今日の第一部の、オープニング記念トークの、チョイヒヨン、前教育官の、話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チョイヒヨン教育官の、の声の前にですね、簡単に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チョイヒヨン教育官は、日本ではですね、東京都教育委員長に当たる職なんですが、韓国では、この教育責任者、ソウルの教育責任者がソウル市長と同じ日に直接選挙によって選ばれます。これがソウルだけじゃなくて、全国の13の、都道府県ですね、各道の、そして公益市の教育官も全部国民が直接選挙によって選ぶ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ういうことになると、行政のソウル市の責任者がソウル市長であれば、教育分野の責任者は、このチョ・ヒヤン教育官が、責任者でした。8年間、担ってまして、ちょうど今、任期が終わって、休んでいらっしゃるところ、この、NPA に今日講師に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チョ・ヒヨン教育官は実はピースアカデミーを立ち上げる時からですね、ずっと協力していただいて、新時代アジアピースアカデミーの第1回目の、記念トークは、沖縄の玉城知事と、チョ・ヒヨン、前教育官のお互いの、トークで、実は始めております。そして、チョ・ヒヨン前教育官は、ここに経歴がありましたが、韓国で90年代半ばから始まった市民運動といえば韓国の対応的な団体が、いわゆる、作業連隊という団体がありますが、その作業連隊の、事務所長、それは立ち上げた
人でもありますし、そういった韓国の全国教授会ですね、教授会の、議長をして、いわゆる民主化運動を担ってきた、全国教授会の、知識人の、代表でもあります。そういったソウルにある、聖公会大学、日本では立教大学と姉妹校なんですが、実はこの聖公会大学は、韓国の民主化運動に関わっている先生たち、あるいは NGO の団体の人々がほとんど教員になっていますが、私が勤めている慶泉女学園大学とも、姉妹校であって、チョ・ヒヨン、この教育官は、日本に、サバティカルでちょっといらしたんですが、東大とかあちこちで実は声があったんですが、慶泉女学園大学に、実はサバティカルを選択していただいて、そこから付き合わせていただいて、非常に長く、日本の市民運動、そういった日韓の連帯運動などにも協力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今日はですね、8年間の、教育間の経験で、新しい見えてきた教育ビジョンを、ちょうど休んでいるところ、どこよりも先に、この NPA が、実は教育教育館に、この問題意識を、講演会でぜひ話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実は今日招待しております。本当に예, 2時間、3時間 시작할까요? 話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が、1時間しかちょっと時間がないんですが、皆さん、ぜひ協力して、最後まで聞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네, 그러면 저희 교육감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일본의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신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皆さん、 오늘 平和を愛している日本の市民の皆さんとお会いできて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조희연です。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한국의 최근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또 그런 변화 속에서의 제가 서울에서 추구했던 교육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정말 일본에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또 한중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것들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今日は2部構成でちょっと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は今現在韓国の政治社会的な変化、課題の中で、8年間、ソウル教育責任者として見てきた韓国の教育の改革の様子を紹介します。そして第2部では、日本の、平和を愛する市民の皆さんと一緒に、実は東アジアの進歩的な市民がどういう連帯で、どういう社会を作ることができるのか、そこで考えている私の構想を今日皆さんと共有できたらと思っております。 아마 한국의 그 현대사에 대해서 조금 아실 것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산업화 시대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박정희 독재 혹은 박정희 권위주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7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한국이 민주주의 시대로 전환했습니다. 혹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화 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한국 사회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올해 얼마 전에 4월 4일에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皆さん、韓国現代史、結構詳しい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まず韓国は、70年、80年代まで産業化の時代、非常に権威主義の時代でした。87年をもって、民主化体制になって40年過ぎていたんですが、ちょうど、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による戒厳宣言、12月3日、そして、4月4日には大統領弾劾という形で、民主化の後の韓国社会の危機的な状況を今展開されていることであります。何が問題でどういう課題が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共有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이 권위주의 독재하에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거대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산업화 국가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에 한 30여 년이 넘는 동안 말하자면 이 권위주의 독재 국가를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일련의 개혁, 투쟁, 시민운동의 과정을 이제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비상계엄과 또 탄핵과 또 이번에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산업화 시대나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는 한 단계 높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韓国は産業化の時代、高度経済成長はしたんですが、政治的には非常に権威主義社会でした。87年民主化以降約30年以上、新しい社会を作りました。改革、そして、そこで、様々な民主的な措置も適ったわけです。しかし今回、非常会見の後、大統領弾劾の後に、この民主化の時代にあと40年間作ってきた社会とは違う、まだ新たな大韓民国の建設の課題が今、韓国社会が直面しているところです。 이번에 이제 아마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어,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라고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극우적인 우익 집회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우익 집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일체화된 집단인데 그 광화문에서 나타났던 우익 집회는 아마 일본의 우익 집단의 집회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퇴행적인 우익 세력이 광범위하게 출연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중국에 대한 굉장한 혐오, 외국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을 포함한 권위주의적 유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평가를 하는 이런 한국형 우익 극보수가 출연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한국 사회의 굉장히 새로운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今回12月3日、ユン・ソンニョル政権による、非常会見時代以降、韓国で新しい憲書といえば、いわゆるソウルの、広場で、광화문と広場で、いわゆるチョン・グァウンという、キリスト教の右翼の、牧師が、率いた、極右派の政治集会が広い範囲で行われました。これは、まあ、日本でも、右翼の勢力がヘイトスピーチなどで、外国人に対する、排除、そういった歴史修正主義を正当化する政治勢力がしている動きも、近来見えていますが、韓国でも同じような現象が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と理解すればいいかと思います。まず中国に対する反感、そしてまた、外国人に対する、ヘイトスピーチ、そしてこの非常事態宣言を、肯定的に受け止めて権威主義政権を作るべきだという韓国型右翼が、初めて公式に出現したということで、韓国の、この戦後の民主主義が一番危機に直面しているというこういう課題が見えました。 이제 일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아시아에 있는 분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했고 선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제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ではですね、韓国の民主主義といえば、アジアでも、世界でも結構進んでいる民主主義社会だと言われていたんですが、今回、戒厳令の時代の中でには、韓国の民主主義が非常に危機的な状況にあることを改めて確認した、契機にもなりました。ここにですね、民主主義のいくつかのパターンをちょっと、説明しております。ね。 일방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위주의에서 오른쪽의 민주주의로 이행한 과정인데 이 중간에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 민주주의의 초기 단계는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자유롭게 일어나는 이게 이제 선거민주주의입니다. 오른쪽에 그 중간에 선거민주주의 일렉토럴 데모크라시가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일종의 이 리버럴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혹은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여러 각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또 상호 존중하는 그런 민주주의고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은 더 완전한 민주주의, 더 사회경제적으로 평등한 민주주의를 저희는 이제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권위주의에서 오른쪽에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그동안 이제 질주를 해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반대로 그 중간에 다양한 형태의 퇴행, 결함, 결손 새로운 그 민주주의 틀 안에서의 위기적 양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새로운 도전이다. 그동안 저희들도 좌측 그 권위주의에서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끝없이 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도 내부로부터 자발적 우익의 등장을 포함해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길 거냐,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 있습니다. 韓国の民主主義は権威主義社会から、この完全な民主主義にずっと前向きに進んでいくと思いました。民主主義にはいくつかのパターンがありますが、この選挙民主主義が定着していけば、民主主義が安定化されているとよく言われています。そして韓国は次に選挙民主主義で政権交代されたらもっと多様な民主主義、平等な民主主義などを、推進していて、それでもっと完全な民主主義社会に行くだろうというようなプロセスで自信を持っていたんですが、今回韓国で見えてきているものは、この韓国の民主主義の中で逆に衰退していくもの、あるいはその中に欠陥があるもの、その中でいわゆる右翼が登場しているもの、まさに民主主義が完全な民主主義に直線で行くじゃなくて、韓国の民主主義の中での問題が起きていること、それにどういう向き合って、これを乗り越えていくのかという課題に今直面していることです。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를 아마 연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트럼프식 정치를 적대적 진영 정치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적대적 진영 정치가 한국에도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우리 진영이 우리 편이 있는 겁니다. 다른 편에 다른 지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적 그리고 다른 경쟁 집단을 악마화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자기 편을 단결시키는 이런 어떤 적대적 진영 정치의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익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때 말하자면 이 민주화 진영이나 민주 진영을 반국가 세력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빨갱이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어는 그동안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을 여행하실 때도 광화문에서 이렇게 우익 집회할 때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은 굉장히 어, 배회, 예를 들면 반중 혐오 정서가 강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배타적인 애국주의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민주 진영이나 진보 진영에 대한 악마화의 인식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韓国の今、民主主義の危機をもうちょっと分かりやすく説明すると、トランプ氏の、敵対的な自衛政治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言えるかと思います。アメリカに定着している民主主義の危機が韓国にも上陸する可能性が非常に高く見えるということです。これは我が陣営と相手の陣営を分けてですね、特に韓国の右翼の集団の中では、基本的にいわゆる民主陣営の人々を反国家勢力、北朝鮮追従勢力、赤だというレッテルを貼って、逆に自分たちの勢力を正当化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韓国は反共国家だったので、今までそれを乗り越えてきたという認識があったんですが、なんと今回こういう用語を韓国の大統領が自ら誓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ユン大統領が、張本人でした。こういうような、言葉は小さい大統領は誓ってない用語だったのを、大統領が自ら誓って、右翼がそれを実践していくような形になっていました。ぜひ、もしかして韓国いらしたらですね、保守右翼の集会のところも通ってみたら少し見えるかと思いますが、中国に対する言論的な思想、そして排他的な愛国主義、そして民主陣営、市民運動を悪魔化していくような、ラディカル的な右翼は今まで韓国にはなかったことで、トランプ式の陣営政治が韓国で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예.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어, 있는데, じゃあ、이게 では 예를 これをどういう形で克服していくのかというような課題です。ね。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그다음에 온라인상의 단톡방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기들끼리 그 구성원들끼리 말하자면 어, 그 폐쇄된 공간에서 종교화된 왜곡된 신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또 단결하는 그런 건데 이것이 일반화돼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그 적대적 진영 정치의 경향을 어떻게 타도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라는 걸 취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악마화하는 그런 흐름에 맞서서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책을 취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처음일 수도 있는데 햇빛 정치, 선샤인 팔로틱스를 한번 가동시켰으면 실현해봤으면 어떠냐. 왜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들 같으면은 유튜브나 단톡방에서 자신들의 왜곡된 편협한 신념을 종교처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정선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의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했다.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졌다. 이런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정부가 수립되면 그런 그 밀실에서의 왜곡된 일종의 종교화된 신념들을 공론의 광장으로 가져와서 검증하고 대화하고 함께 참여적으로 함께 검증해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가는 민주주의의 위기 요소들을 극복해 가는 새로운 전략,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こういう政治現象をどう乗り越え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で問題意識なんですが、実際なぜ彼らが、一つの陣営になってしまうかというと、よく YouTube というツールを使って同じアルゴリズムで、そして、閉鎖されている中で自らを正当化して、それで団結と政治勢力化を目指している傾向が結構あるかと思います。実際これをどういう形で乗り越えるかということで、一つの事例としては、例えば、金大中、元ノーベル平和賞をもらった韓国の大統領は、北朝鮮などを悪魔化していくことに関して、いわゆる対応政策という、融和政策を取りました。これを例えば私たちが、対応政治、
サンシャインポリシーというようなやり方で、彼らと向き合うということも必要かと思います。韓国で新しい大統領選挙で、政権交代になると、密室の中で今、存在している彼らの存在を、口論の場に引き出して、その論理を検証し、会話し、社会に参加できるようにやっていく、新しい実験のような、この、対応政治を、実施していくべきだという、そういう問題意識を持っています。 이러한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위기 양상에 세계적 조건들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있는데 새로운 지구 공통의 도전이 이런 국내적 상황을 훨씬 더 이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게 그걸 두 개의 거대 구조적 전환이고 두 개의 거대 구조적 문제 상황이다. 지구가 공통으로 일본도 직면하고 있고 미국도 직면하고 있는 그것이 왼쪽에 이제 거대 구조적 전환은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탈국경화죠. 보어리스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글로벌화, 지구촌화, 지구적 통합이 국경을 넘는 경제적 통합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디지털 AI 기술혁명입니다. 이것과 결합되면서 이제 두 개의 거대 구조적 문제 상황은 이제 사회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아까 적대적 진영 정치, 미국의 트럼프와에서의 적대적 진영 정치 같은 것들도 크게 보면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의 한 현상이고 이것은 이제 근원적으로 그동안 정치나 경제가 딛고 있던 이 사회의 공동체성의 위기를 말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구적인 생태 환경 위기, 지금 기후위기로 체감되는 지구적인 생태 환경 위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민주주의의 위기적 요소가 있고 이런 지구 공통의 도전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응전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そして、国ごとにですね、実際、今、国ごとに民主主義の危機が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これは、韓国だけの状況ではないんです。しかし、こういうような民主主義的な危機が、今、世界的な、二つの要因によってもっと加速化されています。今、ここに表がありますが、今、全世界的には、巨大的な恒常的な転換という左側とですね、しかし、世界が共通で向き合っている巨大的な、構造的な問題が、2つあるわけです。今、構造的な、世界的な転換というものは、一つは国境がなくなっているグローバル化の現象。そして新しい AI のデジタルなどの産業革命が起きている、質的な転換と、右側のように、実際、両極化されている社会、そして地球的な生態な気候変動の問題、実はこのような要素が、日本も韓国もアメリカも民主主義の危機をもっと加速化している状況です。これをどういう形で私たちが乗り越え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が、私の主な問題意識です。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이제 교육적 응전을 영재님 다음 한 다섯 개쯤 쭉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다음 예. 저는 이제 지금 왼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미래 도전이 있습니다. 지구 공통의 도전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이죠. 민주주의 시민 교육.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네 가지 지구 공통의 도전에 맞서서 이제 미래의 학생상을 확장하자. 그래서 예컨대 이제 민주 시민이라는 건 이제 자신의 어떤 권리에 민감한 그리고 어떤 시민사회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구촌화에 대응해서 세계 시민형 민주 시민이어야 된다. 단순히 민주 시민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공존형 민주시민일 것이냐, 만들 것이냐, 우리 학생들을 공존형,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 돼야 되고, 공존형 민주시민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AI 디지털 기술혁명에 맞서서 이제 이건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AI 리터러시, AI 기술 역량, AI 직업 역량을 만들어내기 기존의 아날로그적 직업 역량과는 다른 AI 직업 역량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뭐 코딩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메이커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시민이지만 그 직업 역량에서는 AI 기반 직업 역량을 갖는 시민으로 민주시민으로 만든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생태 시민형 민주시민. 단순히 민주시민인데 말하자면 생태 파괴형 에너지 과소비형 민주시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じゃあ、ではですね、このような、世界的な転換、危機的な状況、そして韓国で民主主義が課題を直面している中で、ソウル市教育を責任取っていた、チョ・ヒヨン教育官としては、どういう教育を展開すべきだったのかという問題意識です。この真ん中にちょっと書いてあるものなんですが、今ここ左側はちょっと韓国語なんですが、グローバル化、両極化、デジタル革命、気候正義などの、挑戦的な課題があると。それに関して従来韓国は権威主義社会、産業化から民主市民というような、育成する教育をしてきました。この市民というものは、民主市民は権利意識があったり、市民社会意識があるわけなんですが、しかしその教育だけでは今の、地球的な課題を乗り越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して民主市民では民主市民ですが、もっと世界市民型の感覚を持っている民主市民を育成していくべきであると。そして両陣営が極端化して対立していることの中には、共存を学べる民主市民になるべきであると。そして AI の、デジタル時代に向けては、このデジタル時代に、この生存できる力量がある市民としてのリテラシーを学べると。学校ではコーディングなども教育していくことももちろん一つの事例ではありますが、このデジタル時代にふさわしい市民教育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最後には、この生態、気候正義問題に関して、もちろん民主市民の中でもエネルギーを過消費したり、そして自然社会を破壊するような民主市民もいますが、しかし生態系を作っていくような民主市民教育が必要だという教育方針を立ちました。 이제 이 공존형 마인드를 어떻게 기를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모형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첨예한 찬반이 나뉘는 주제에 대해서 1단계에서는 찬반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게 하고 2단계에서는 찬반 입장을 학생들이 바꿔서 다른 입장에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는 그런 역지사지 토론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이제 했고 생태 시민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例えばですね、実際、実施した教育の内容なんですが、共存型民主市民を作るためにどういう教育をしていくべきなのか。これ、ソウル市、全地域で、チョ・ヒヨン教育官の下で実施した教育の内容なんですが、これはまず、相手の立場から考えてみる共存型討論授業というものを実際実施しました。これはまず、1段階目は、賛否が分かれる敏感なテーマを賛成と反対に1回分けて討論させます。そして2段階ではお互いに立場を変えて、賛成の人が反対側の立場になって今回は討論することで、お互いの立場を学ぶような、こういうような討論教育を実際実施しました。例えば生態市民型民主市民を育成するために、ソウル市では
生態転換教育という形で、実際体験できる様々な教育を実際実施しています。後にちょっといくつか事例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ね。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의 일환으로, 예. 여기. 그래서 요 농촌 유학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학생들을 저희가 17개 현이 있는 겁니다. 일본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도가 있는데 거기 이제 농촌에 특별히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한 학기나 1년 정도를 농촌 유학을 하게 하는 일본에 보니까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있으면요. 제가 일본에서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끌어와 가지고 보통 정착해 있는 정주인구나 관광이라든가 교류인구 외에 이 관계인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생태 전환 교육의 일환이기도 하고 지방 소멸도 막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この生態転換教育の一環として、この小学生の時代に、6ヶ月間、農村に留学できる仕組みを作りました。そこで実際自分たちの新しい人間関係を作っていくわけです。実はこの概念は日本の、ある、地域の、用語で実はこれを持ってきたんですが、私たちがその地域に住んでいる人を定住人口といえば、観光などで往来する人を交流人口という概念にしていますが、しかしその間に関係人口という言葉がありました。この下に書いてありますが、実際この小学生たちがそこにいて6ヶ月住みながら、そこで様々なことを学び、お互いにまたつながりをしていくような、この人間関係です。全国17都道府県が韓国にもありますが、そこにソウルの学生たちを小学校の時に6ヶ月全人留学させるという、こういうような仕組みでした。 예. 그다음에 다음 그 학교로 넘어가요. 하나 다음 다음이요.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를 만들어 오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그 민주 시민의 부족한 점, 그늘에 대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민주적 전투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한국의 사람들은 이제 민주 시민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기 권리가 침해되면 전투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전투적으로 싸우는 그런 정서나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게 좋은 의미에서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 역동성이 작년 말에 비상계엄이 터지면 수천 명의 전투적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가서 말하자면 계엄을 저지시키는 그 민주적 전투성이 또 다른 그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학교를 보면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는데 이 간에 갈등이 또 많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가지고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기도 하고 또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혀가지고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이 노동조합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적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투성이 풍부한 갈등 공간으로 학교가 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체형 학교를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実際こういうような、民主市民として一番教育できる空間が実際学校であります。学校でここに民主的な戦闘性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ますが、これは民主市民は自分の権利意識に非常に敏感ということです。権利が侵害されると、それに権利拡大のために守るために戦闘的に抵抗したり、それに抵抗、あるいは戦うということです。これが韓国の用語で見ると民主主義のダイナミック性、陸動性ということになって韓国民主主義を進めていく原動力もなります。例えば、12月3日、非常会見ができたときに、戦闘的な市民の意識を持って、
数千名の人々が出て、その権利を守ろうとしました。しかし、こういう、戦闘的な民主意識には、影の領域もあります。自分の権利を要求することを、例えば学校の中で見るとですね、校長、講師、教師、学生、親などの関係の中で、実は、学校が成立しています。しかし、ここを見ると、学生も、親も、そういった先生たちも、ほとんど自分の権利だけを主張してしまうと、ここは集団的な葛藤の区間に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今は労働組合も非常に強くなっているので、実際葛藤をつけてしまうような区間になりがちがなってます。これが民主市民教育だけではできないことです。だからこれをどういう形で共同体空間として共存していく空間に作っていくのか。これが学生たち、あるいは後世にとってとても重要な社会的経験と実験になります。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저는 지난 10여 년간 그 다음 슬라이드에, 아닙니다. 앞으로. 예, 여기가, 예. 예. 예, 예고입니다. 저는 이제 민주적인 학교, 민주주의 원리가 차고 넘치는 꽃피는 학교를 강조해 왔는데, 이제 민주적 학교를 기반으로 공동체형 학교로 나아가자, 요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を、まあ、具体的なことはちょっと時間がないので省略しますが、今まで私たちは民主的な学校を作るということの教育を中心だったんですが、この学校自体がみんなが共同体として共存していく、こういう実験ができる学校を作るべきだという形で、共同体学校を打ち出して、それを実現するための、教育家の役割をしてきました。 그 다음 2부로 넘어가, 다음. 예, 예,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뭐.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이런 국경을 넘는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출발점은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상상력이 대단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탄핵 이후에 어너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평화를 매개로 한 연대를 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さあでは第2部でですね、ではどういう世界が、作られるの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ちょっと話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れは、私たちの想像力が結構必要なところです。大統領が弾劾されました。これから、この産業化時代、そして民主化時代とは違うもう一つの新しい韓国社会を作っていく、新しい想像力が必要な時代になっています。そしてその想像力の中には国境とナショナリズムを超えた東アジアで平和連邦みたいな新しい想像力を持つ社会のビジョンも必要だと思います。 이제 우리가 지난 어떤 그 100년 동안의 세계사의 변화 과정을 한번 이 표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00여 년 전에 일본의 말하자면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고 또 제국주의 국가를 통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중국을 반식민지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죠. 저는 이것을 1차 지구화의 시기, 영토 확장형 지구화, 제국주의적 지구화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90년대 이후 혹은 지금 훨씬 더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2차 지구화, 저는 2차 심화형 지구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공간적으로 압축을 동반한 심화형 지구화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당시 1차 지구화 시기에 그거에 대항하는 제1차 저항지구와 대한지구와의 노력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도 이런 대한지구와의 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혹은 반제 독립운동, 해방운동도 이제 그런 대한지구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오늘날 이제 2차 지구화에 대응해서 이것은 이제 앞서 두 개의 거대 구조적 도전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구화와 탈국경화가 이전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AI 기술혁명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튜브로 혹은 온라인으로 사이버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지구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2차 저항지구화, 새로운 2차 대한지구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이제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ここ、約100年以上のですね、私たちの時代をちょっと見てみますと、ちょっと韓国語だけで申し訳ないんですが、日本の明治維新の後の時代、19世紀まではですね、世界でいわゆる帝国主義が始まって、そこで植民地をしていた、いわゆるグローバル化の時代がありました。これを、第1回目、一時、グローバル化、地球化の時代、帝国主義の時代だという規定をし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2000年代になっていますと、今はもっと進化された、進んだ、グローバル化の時代になっています。これは今現在見ると AI とかデジタル化、国境がなくなるというような現象にもなっています。この第一次地球グローバル化の時代にどういう抵抗をした運動があったかというと、反植民地運動とかですね、そして帝国主義に反対する運動とか、場合によっては社会主義もその、地球化、グローバル化に反対した運動として、存在したと言えるかと思います。じゃあ、では、今現在、第二次、もっと深い、AI、あるいは YouTube、もっと国境を越えてしまった、先ほど説明した恒常的な、社会変化がある今のような、グローバル化、地球化の時代には、どういう抵抗の、運動が必要なのか。ということが、新しい想像力、そして新しい主体が必要なというような、問題意識であります。 1차 지구화, 제국주의적 지구화의 시기에 일본은 굉장히 앞서 있었죠. 맞아요. 근대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말하자면 제국주의로 갔고 조선을 식민지화했고 중국을 반식민지화 했었는데 그때 1차 지구화 시기에 이제 한중일의 관계와 2차 지구화 시기에 이제 한중일의 관계가 이제 달라져 있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지금 제국주의 국가 식민지 반식민지의 관계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909년에 한국의 안중근 의사가 당시 이토 히로부미라는 제국 총리 대신을 하얼빈에서 암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썼는데 그때 여기 중간에 빨간 글씨로 있습니다만은 공동 군대, 공동 은행, 공동 화폐를 제안한 것을 보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상력은 다 실종되어 버렸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런 트랜스내셔널한 상상력을 다시 복원시켜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先ほど説明していた第一次地球化の時代に、当時日本は帝国主義の道を歩んでいました。その時に中国と韓国とのお互いのヘゲモニ関係を見ると、植民地とか戦争で抵抗していた関係だったと言えます。しかし今の第二次地球化の時代に、日中間の関係は100年前に比べると、それとは違うお互いの関係に今なっています。この第一次地球化の時代、実は日本の帝国主義による、ヨーロッパによるアジアの植民地に対して、例えば安順軍は当時こういう想像力を持っていました。東洋平和論の中には彼はこの地球化に抵抗するために共同軍隊を作るとか、共同銀行を作るとか、共同お金を作るような想像力を持っていました。しかしこういうような想像力はその後に消えてしまって、今、東アジアでは、そういうような、想像力がなくなっている、現象でもあります。じゃあ、では第二次地球化の今の時代にはどういう、新しい、抵抗運動が必要かということです。다음 슬라이드로죠. 네. 냉전 시대 초국가적 연합의 상상력. 저는 이제 동아시아 평화 연방을 상상해보자.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소멸됐느냐?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은 패전 국가로 팩스 아메리카나 체제의 선도 국가로 편입이 됐죠. 어떻게 보면 미일 동맹 체제로 됐고 조선은 분단되어서 남한은 친미 국가로 재편이 됐고 북한은 이제 철저한 반미 국가로 전환됐는데 북한의 이 폐쇄적인 일종의 국가 자위적 행위들은 일본의 보수화와 우파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우츠미 선생이 또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시는 영역인데 일본의 전쟁 책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하지 않는 반성찰적 태도는 한국과 중국의 1차 지구화 시기의 저항의식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식의 형태로 지금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そしてはですね、第一次地球化の時代にも、総助力を走っていた、まあ、いわゆる、新しい平和連邦、今日の主なテーマでもありますが、そういう新しい総助力がなぜできなかったのか。戦後、日本は敗戦後化になって、パクセアメリカの体制に入って、アメリカの一番、戦闘的な国家にアメリカと、一極化の道を歩きました。朝鮮半島は分断されて、韓国も親米国家に再編されて、しかし北朝鮮は逆に反米国家の中心になりました。北朝鮮の閉鎖的な、まあそういうような非常に、強権的な権威主義体制は日本の保守化、右派権力を強化していく土壌にもなってしまいました。逆に、まだ日本は、内宮子先生などが一生懸命貢献なさっ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が、日本の戦争責任、植民地支配に対する政策がないことで、逆に韓国と中国が今の21世紀にも第一次地球化の時代のような、抵抗意識による、この日中間の亀裂を作る要因にもなっているわけです。 그 앞에 슬라이드로 좀 한번 가주시죠. 예. 네,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냉전 시대에 냉전 시대를 거치고, 그러니까 1차 지구화와 2차 지구화 사이에 100여 년 동안 한중일이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데 2차 대전에 패전하면서 일종의 강요된 평화체제 같은 것들이 이제 일본에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화헌법 구조 같은 경우가 강요된 평화체제 같은 게 있고 그러나 의원이 그 제국주의 시대를 주도했던 우익들의 힘은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고 그 두 가지가 모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상황이고 한국은 이제 압축 산업화와 성공한 압축 산업화, 성공한 압축 민주화를 통해서 한국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했고 중국은 공산혁명, 개혁개방, 고소성장을 통해서 G2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폐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정체되어 있지만 핵무장 등으로 인해서 자위 역량을 강화하는 북한이 이렇게 지금 있는 지금 이제 100년 동안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2차 지구화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それは今、東アジアはですね、100年前の、日中間の関係と100年後の今の日中間の関係が大きく変わっています。100年前に見るとですね、日本は帝国主義の道で他のアジアの国より経済的に非常に発展していました。しかし戦後には、まあ、いわゆる平和国家にはなったんですが、これは強要された平和体制、まあ、いわゆる9条を持っていながらも、国内では帝国主義の、この念願を持っている、右翼化された勢力が、国の政治を握っている、いわゆる矛盾的な平和体制を持っている国になっていると認識をしています。そして韓国は、非常に短い時間に、圧縮した産業化と民主化を成功して、
それなりに発展を成し遂げている段階です。中国は共産革命から高度経済成長にして、今は世界 G2 でアメリカと対抗する国になっています。北朝鮮は非常に地平的な社会主義経済向上はあるんですが、核を開発して自衛武力を強化していくことです。これが100年間の間に東アジアが第二次地球湾には大きく変わっている国の関係を今表しています。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지구화 시대에 이런 달라진 조건을 기초로 일종의 2차 대한지구화를 국경을 넘는 대한지구화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다. 그럴 때 이제 민족국가 기반, 각각의 국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제주의적 어떤 상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화두로 유럽연합, 유로피언 유니언처럼 동아시아 연합, 에이션 유니언이 되겠죠. 동아시아 평화를 추구하는 동아시아 평화연합, 아시아나 평화연방을 상상해보자. 이런 화두를 이렇게 제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만일 동아시아 평화연방이라는 것이 만일 2차 지구화 시기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한중일 각각의 진보적인 시민사회 세력이 어떻게 각각의 한중일을 내부로부터 성찰적으로 개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차 지구화, 제국주의적 지구화의 승자였었는데 1차 제국주의적 지구화의 승자로서의 일본의 그 과거 극복해내면서 그것을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우익적 힘을 어떻게 약화시킬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한국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폐쇄적 민족주의 경향들이 최근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익적 일본의 우익과 유사한 한국의 우익들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안중근 의사가 얘기했던 그런 동아시아 평화론 같은 상상력을 이제 부활시켜내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성찰적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굴기론적 민족주의 하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패권적이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겁니다. 1차 지구화 시기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로가 있었다면 2차 지구화 시대 중국이 패권적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영토 확장적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패권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의 내부에 이런 성찰적 노력들이 만날 때 일본의 성찰적 노력, 한국의 성찰적 노력, 국경을 넘는 중국의 성찰적 노력들이 만날 때 만일 우리가 동아시아나 평화연방을 상상한다면 그게 조금의 현실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先ほど説明したいるこういうような状況の中で、第二次、地球化、グローバル化の時代には、民族国家が基盤にはなっているんですが、その中で、だから、この中で平和を作るためには、もっと国際主義、あるいは平和主義に基づく連邦を作っていくことを目指さ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実際これがどういうことで可能な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ヨーロッパ連合みたいな形の中で平和をどう共有していくのかという課題になるかと思います。例えば、これは、各国が内部から、進歩的な市民社会が、自分の社会の中での、平和を作っていくことが結構大事です。日本は第一次地球化の時代には、勝者ではありました。しかし今は日本社会の中では、右翼化していく、政治権力を抑えながら平和主義をもっと前面に復活させていく市民社会の力量が必要であれば、例えば韓国の場合は、韓国は非常に閉鎖された民族主義も結構ありますが、最近生まれていた右翼化していく、政治勢力、これを抑えながら次の、地球型市民主義を実現していくことで新しい平和主義を作っていくことも可能かと思います。しかし中国は、見てみるともっと内部的な社会の政策がもっと必要だと思います。屈起と言われる民族主義が場合によっては日本が失敗した
第一次地球化の時代の発見的な国にもなりかねないような要素もあるかと思います。しかし、領土拡張主義ではないんですが、中国の中では市民社会がもっと中国社会の内部の政策の実感をもっと努力して、作っていくべきだと思います。こういうところで、各社会が良心的で平和を作っている勢力がお互いに手合うことで、新しい平和連邦、安順軍が見ていた東洋平和論の新しい版を作っていく必要が、あるいは可能性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ういう問題意識です。네. 예,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더 가주시죠. 다음. 예, 여기입니다. 아, 위에. 여기인가요? 예, 예, 예. 자, 이제, 앞서 이제 한국도,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됐다는 말씀드린데, 이제 선진국이 되니까 여러 가지 패권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성찰해야 될 요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다음 장이요. 아니, 그 위에요. 그 위에, 여기인가요? 그 아, 여기 위에, 더 위인가요? 위로, 하나 더, 위. 예, 예. 지금, 아까 지금 그 위에, 그 여기 위에. 앞에, 예, 예, 여기. 여기인가요? 예, 예, 예. 아니,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선진국 한국의 성찰적 개혁이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저는 국내에서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우리를 변모시켜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이 예를 들면은 기후 악당 국가의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제 무기 수출도 한국이 무기 수출 세계 8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그리한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부로부터 성찰적으로 개혁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국제주의 학교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まず、例えば韓国の場合には、開発途上国から、いわゆる先進国の道に歩もうとすると、韓国社会が自ら、制作しなきゃいけない、国のあり方があるわけです。これは例えば韓国が、この環境汚染の問題、そして世界武器輸出の世界8位になっている問題、いわゆる先進国を目指しながらもアグリ、コリアンになっていくような、様子もあります。開発途上国、民主国家とは違う世界リードしていく国になるためには、こういう課題を乗り越えていく韓国社会を作っ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ね。 다음에 이제 국제주의 학교로 좀 다음. 예,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이런 면에서 이 공존의 지구촌 세상을 위한 국제주의 소셜 리더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시민운동가들, 노동운동가들부터 어떤 뭐 국제 인터내셔널리즘이라는 게 과거에 올드한 국제주의가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2차 지구화 시대에 대응한 뉴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그 공존의 지구촌상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나라에서의 어떤 소셜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국제주의적 마인드에 기초한 소셜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まあ、韓国社会でそういうような、グローバル市民型の新しい市民に育成をするために、提案しているのが共存のグローバルな世界を目指す国際主義ソーシャルリーダーを育成する学校を作るべきだということです。ここには例えば労働運動家、市民運動家、あるいは一般市民も含めて、国際主義が私たちが従来持ってきたオールドスタイルの国際主義ではなくて、先ほど説明してきた第二次地球化、グローバルの時代に新しいリーダーシップができる、そういうコンテンツを持つ、学校教育、社会教育をしていくべきだというような、構想です。ね。예. 일본에 이제 마스시타 정경숙이라고 있는데 만일에 한국에서 마스시타 정경숙 같은 걸 만든다면 어, 정치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국제주의적인 소셜 리더를 만들어내고 말하자면 국제주의적 관점에선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말하자면 국제주의적 관점에선 지구촌의 공존을 이끌어내는
그런 소셜 리더를 만들어내는 학교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제 일종의 국제주의 학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방향에서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평화 아카데미는 정확히 평화라는 관점에서 미래 가치를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흐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例えば今韓国で実際、有志の人々が集まって新しい作ろうとしている学校のちょっとモデル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韓国型の松下政経塾だともしかして言ったら、日本の松下政経塾とはちょっと違う、韓国型になるかと思いますが、そこには国際主義を目指していきますが、地球の、共存を目指していくリーダーを育成する学校教育をしたいということです。これが新しく新国際主義だとも言えると思いますし、それを実現していく学校を、作りたい。実際それで、今までの経験と、それに、韓国の関係者たちが集まって、実際その学校のビジョンを作っています。多分、新時代アジアピースアカデミーも、こういうようなある程度の思考性を持って、日本社会で新しい市民教育を打ち出していることで、実際同じ方向を見ているとは言えると思います。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평화, 생태, 그다음에 국경을 넘는 공존의 어떤 가치일 것 같습니다. 국제주의의 내용성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今日話をした内容をちょっとまとめますと、世界で今必要なのは、一番重要なグローバル価値は、一つは平和です。そして、両陣営が極端的に対立している社会の中で格差になっていることで、共存のリーダーシップを学ぶことです。そして、気候変動問題、などで環境、エネルギー問題で生態、文明を作っていくようなリーダーシップを学校の方針で打ち出していく、グローバル学校です。 그래, 한중일 각 나라에서 이런 트랜스내셔널한 연대의 어떤 역사, 상상, 유산, 스토리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길어내야 되지 않을까, 불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국제주의 학교를 이제 만일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또 이제 고민을 할 때 지금 위로 하나 넘겨주시죠. 일단은 여기 아시아 각국에 있는 그런 소셜 리더에 해당하는 꼭 리더라는 표현을 꼭 집착할 필요는 없을까? 이 앞장이요. 여기인가요? 다음 예, 요거요. 리더라는 표현이 뭐 구애받을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사람과 협력해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민사회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런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미래를 논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국제주의 학교는 한국의 시민사회 교육, 노동, 청년들의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이런 국제주의적 관점에선 새로운 대한지구화를 상상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유학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썸머스쿨이나 윈터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에게도 뭐 자기의 어떤 모국을 위해서도 공부하지만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함께 지구의 평화와 생태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 이런 의미에서의 어떤 국제주의 교육 과정을 서머스쿨, 윈터스쿨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교육을 좀 시켜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시아 각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 다양하게 전개된다면 또 상호 네트워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この問題意識は私たちが、自分の国を超えて具体的にトランスナショナリズム、ナショナリズムあるいは国家を超えることを想像しながら実際実現してみ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戒厳令の後、新しく作っていくべき韓国のもう一つの想像力の、作っていく学校の教育です。
リーダーという言葉をわざわざと使わなくてもいいと思いますが、実際アジアで様々な、この市民運動をやっている方々を招待して、韓国でワークショップをしたり、そして韓国の小学校の中でも、地球型市民学校、そして教師たちを育成しながら、韓国の国際学校を小中学校で実施していく、仕組みです。そして韓国にはたくさんの留学生、外国人労働者たちもたくさん来ています。その労働者たちの中のコミュニティの中にはリーダーたちがいます。その人々と一緒に、韓国と、国を超える、様々な教育を一緒に実施していくことも可能かと思います。実はこういう仕組みはアジアの中にたくさんの、コミュニティなどと、そういうことを目指していく、ネットワークもあるかと思います。そことつなげていくことで、私たちが平和連邦の教育ができる新しい創造を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 예, 맨 마지막 슬라이드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15분을 더 쓴 셈인데요. 한국의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란 분이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라고, 그러네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욱 단단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지구화의 시대, 또 트럼프의 시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또 겨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겨울에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러나 단단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넓고 깊은 희망을 또 잉태하는 시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뭐 저도 뭐 새롭게 고민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옳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韓国で、よく政治犯として20年間、刑務所にいたシン・ヨンボクという、先生がいらっしゃいます。刑務所の中で書いた詩でこういうことがあります。木の、年齢は、こう伸びていくわけなんですが、夏にも伸びていくんですが、冬にもっと伸び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今、トランプを中心とした世界、そして今、第二次グローバル化の時代、場合によっては、冬の時代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この冬の時代に伸びた木の連盟の方がもっと硬いし、深いと。しかし、私たちは逆に、この危機がもう一度希望を見ていく時期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その中にはもっと深い、もっと広い希望を作っていく時期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で、今日の話は、何が正しいかとか、あるいは具体的な案を持っているよりは、今の時代、私たちは新しい平和を創造しましょうという問題意識で皆さんにちょっと共有しました。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예. 네. 本当はですね、もっと2時間以上たっぷりもっとゆっくり聞きたいんですが、53枚ぐらいの余裕のことほとんど飛ばしてですね、もう抜けにちょっと今日1時間で15分ちょっとオーバーしたとおっしゃっていたんですが、ぜひ、もっと別のですね、時間を持って、まだ別途、チャンスを作りたいと思います。韓国で、ソウル市教育官としてですね、8年間、ソウル教育は大韓民国の教育の中心でもありますし、韓国の教育を、100年間やってきた教育をですね、8年間たくさん変えて、民衆教育だけでなくて、世界市民教育を実際実践しました。オルタナティブ学校もたくさん作りました。そして、そのような教育の実験をですね、今後もっと国の政策でも、もっと実現できればと思うところもありますが、今はちょうど休んでいるところで、次のですね、新しい教育官も、徴用教育官と同じ認識を持っている方が今、教育官になっています。全国13の教育官の中で8人が進歩的な教育官で、その教育官のリーダーでもありました。チョ・ヒヨン教育官が、一番問題意識で持っているところを今日ですね、ピースアカデミーで共有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新時代アジアピースアカデミーも、国境を越えたアジア平和を作っていく新しい教育仕組みを考えていて、実はチョ・ヒヨン教育官とはですね、最初からずっと同じ問題意識で、日本と韓国で、あるいはアジアで共通のですね、アジア平和大学院を作って、この平和連邦を作っていきたいというような問題意識で、ちょっと共有してきました。それをもっと具体的に今日話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まだチャンスがあれば、チョ・ヨン教育官とまだ、この
一緒にですね、勉強する時間をつ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그러면 조희연 선생님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本当に忙しい中、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皆さん拍手をしてちょっと送りたいと思います。 이때, 네, 감사합니다. 이때 쿠다세 아리가또 고자이마시.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日本に6ヶ月いらしたので、大体日本語は全部読めるという感じです。はい。 맞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はい。じゃあ、姫野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改めて、ジョヒヨンさんに、大きな拍手と、それから、通訳の、ユヨンチェさんにも、改め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拍手をお願いいたします。